자, 지금 모든 우주의 기운이 우리 리플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크립토 시장의 핵심 아젠다는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오늘 노스캐롤라이나 상원에서는 연준이 발행하는 CBDC에 대한 금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법안은 앞으로 CBDC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연준의 모든 지부에서 주관하는 어떠한 CBDC의 테스트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아예 법으로 강제를 하려는 목적인데요. 이 뉴스의 본질은 앞으로 지금 출시 초읽기에 들어간 우리 리플 USD, 리플표 스테이블 코인의 흥행을 확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리플 USD가 왜 크립토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딥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지금 리플이 그리고 있는 이런 큰 그림에 너무도 이른 시점에 투자를 시작한 것이고 리플과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 밑에 영상 밑에 따봉 표시 있거든요. 그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한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신규 채널 홍보 좀 하겠습니다. 코인 복덕방이라는 채널인데 우리 크립토 시장과 경제에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뉴스들을 골방에서 이상한 아저씨 두 분과 함께 제가 마음대로 짓거리고 떠들려고 만든 채널입니다. 많지만 좀 적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한 번은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요 영상 보시면 리플과 IMF가 협력해서 진행한 팔라우의 CBDC 프로젝트 요게 성공적으로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팔라우에 있는 한 상점에서 소매 결제를 하는 영상이 이렇게 공개가 된 건데 리플레처 상에서 돌아가는 첫 국가적 차원의 CBDC라는 게 의미가 큽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뭐 많이 있겠죠. 근데 팔라우가 그렇게 인터넷이 뭐 잘 구축되어 있는 나라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GDP가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기도 하고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소규모 도시국가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의존이 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팔라우 CBDC가 갖는 의미가 정말 남다릅니다. 리플이 그동안 IMF랑 긴밀한 사이라 하는 거는 이건 뭐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팔라우 CBDC 프로젝트를 IMF랑 단순한 논의를 넘어서가지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한 것이 아주 고무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리플이 IMF의 구제금융 파트너로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커다란 기회를 얻은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IMF 구제금융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리스크가 큰 과정일 수밖에 없다는 게 좀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리플이 이 IMF의 구제금융 파트너로서 역할을 기대하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근거가 하나 있죠. 지금 한창 테스트 중인 우리 리플 USD입니다. 얼마 전부터 여러 차례 막 발행이 되고 소각되면서 테스트가 거의 막바지처럼 보이는데요. 이 리플 USD는 미국 달러의 가치가 완전히 1대1로 패깅이 되고 미국 달러 현물과 단기 국채로 완벽하게 준비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준비금을 제3자를 통해 가지고 매달 보고서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시기 주지 않습니까 이거? 코인 시장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제일 큰 이유는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에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테더나 서클의 스테이블 코인들은 시장에 위기가 찾아오기만 하면 가치가 막 10%씩 20%씩 널뛰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뀔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리플이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지거든요. 간단하게 하나만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소장품, 예술품 이런 고가치 자산들 있죠. 가격이 높은 것들. 이런 RWA 시장을 완전히 리플이 선점을 해서 미래 금융으로 가는 혁신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데이 투 트레이딩이라는 이 책을 무료 증정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영상 설명란 보시면 신청 양식 제가 넣어놨으니까 꼭 한 권씩 요거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CEO 갈링하우스가 암스테르담에서 얼마 전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발표를 하면서 나는 이거를 리얼 USD라고 부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이 말에 숨겨진 의미는 이 리플 USD는 여태까지의 스테이블 코인들과는 다르게 완벽하게 이제 미국 달러랑 1대1 패깅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진짜 스테이블 코인이지 라고 자신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리플 USD가 출시가 되면 XRP는 오대 뭐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근데 그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한 겁니다. XRP는 형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국경간 결제를 위해서 처음부터 설계되고 태어난 녀석입니다.
은행들의 이 스위프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이 스위프트가 그 테일러 스위프트가 아닙니다, 형님들.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은행들이 송금할 때 쓰는 시스템, 그 스위프트거든요. 이 스위프트 시스템이란 게 뭐 거의 모든 은행들이 이렇게 쓰니까 아주 뭐 새끈빠끈하겠지 싶으시죠?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정말로 이 스위프트는 비효율적이고 낡은 시스템입니다. 오죽하면 이 007 가방에다가 돈 넣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갖다 주는 게 훨씬 빠르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스위프트 망에 트래픽이 많이 걸릴 때는 수수료가 최대 12%까지 나옵니다. 말도 안 되죠, 이거. 그리고 송금이 완료될 때까지 은행들을 막 여러 군데 거치기 때문에 4에서 5 영업일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시간도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XRP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3, 4초 만에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래 금융의 새로운 시스템을 위한 통화입니다, XRP는. 그리고 이 리플 USD는 안정적인 가치가 보장돼야 하는 RWA라든지 아니면 고가치 자산들의 결제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 뭡니까? USDT죠. 이 테더 가격은 시장에 뭔 일이 있기만 하면 이렇게 신뢰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막 꼴이 살벌하게 달리죠. 자, 그리고 거래소마다 가격도 다른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스탬프 거래소 차트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아래 꼴이 제일 많이 내려왔을 때랑 위 꼴이 제일 많이 달렸을 때가 거의 한 30%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1달러 가치에 고정이 돼야 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떨 때는 이렇게 막 10%씩 박앤세일을, 어떨 때는 또 이렇게 20%씩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말 그대로 이게 안정적인 코인이어야 되는데 그동안 전혀 뭐 안정적이지가 못했죠. 그래서 이 리플 USD가 본격적으로 출시를 하게 된다면 크립토 시장 전반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XRP 레저를 기반으로 하는 디파이 생태계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에서도 같이 발행이 되기 때문에 크립토 시장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달러 기반 거래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고, 부동산이나 예술품 같은 이런 값비싼 자산들을 거래할 때 발생되는 슬리피지도 리플 USD를 사용하면 온전히 그 가치를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XRP는 여러 국가들의 통화들이 거래되거나 아니면 환전될 때 빠른 처리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 어디 있겠습니까? 남미나 아니면 뭐 동남아시아권 이런 데가 있겠죠. 그런 국가들에서 이제 XRP를 이용한 국경 간 결제의 장점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XRP는 이제 결제나 거래에 필요한 유동성을 빠르고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거고, 리플 USD는 정확한 가치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실물 자산의 토큰화라든지 아니면 디파이의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테더 있죠. 이 테더도 지금 많이 좀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테더 이것들은 올해 블랙록보다 2배나 많은 이익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조차 없이 막 내가 낸데 우짤낀데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리플 USD는 출시 직후부터 이제 제3의 기관을 통해 가지고 매월 감사를 받고 보고서를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리플 USD가 이 시장을 완전히 뒤집는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리플이 그동안 파트너십을 맺었던 수많은 국가들이나 은행들 그리고 기업들과의 거래에서 이 XRP와 리플 USD를 이용해가지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된다면 우리가 그동안 에이 설마 이랬던 리플 뱅크의 설립도 꿈이 아닐지 모른다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캄에서 이렇게 역대급 데이터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올해 2분기, 3분기에는 시장에 위기가 정말 많았죠. 대량의 비트코인 매도로 시장에 패닉셀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10년짜리 사골 우리 마운트곡스 상환 물량이 있었죠. 그레이스케일이나 제네시스 트레이딩 그리고 점프 크립토 같은 대형 마켓 메이커들의 물량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거 보시는 것처럼 진짜 이 독일 정부 이것들은 거래소에다가 시장가로 4만 개가 넘게 비트코인을 던졌었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겁니다. 이렇게 던져진 대량의 물량들이 모두 이렇게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딘지 대략 추측되시죠? 바로 블랙록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다 내다 팔아도 블랙록은 삽니다. 제가 올 초부터 계속 말씀드린 건데 블랙록의 암호화폐 축적은 이제 겨우 시작 단계일 뿐입니다. 블랙록 같은 이런 월가의 대형 고래들은 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투자하려고 마음먹고 이 시장에 들어온 게 절대로 아닙니다. 최소 이제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축적을 할 생각으로, 그리고 나서 10년 뒤, 20년 뒤의 수익을 보고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오늘 말 나온 김에 이런 블랙록 같은 대형 고래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발을 맞춰야 되고 어떻게 하면 그 와중에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좀 받아먹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 제일 큰 이슈는 뭐니뭐니 해도 역시 기록적으로 자금을 유입시키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이 중에서도 단연 시장의 이목은 블랙록의 ETF 상품인 IBIT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블랙록은 혼자서만 200억 달러 유입을 출시 144일 만에 달성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거의 28조에 가까운 자금 유입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기록으로 ETF 역사상 최단기간에 운용자산 200억 달러를 돌파한 상품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2위는 JP모건의 JEPI라는 상품인데 985일이 걸렸습니다. 차이가 상당하죠. 그리고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ETF 상품이 3,000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 중에 자산 규모가 100억 달러가 넘는 종목이 4%밖에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리는 건데 블랙록은 이걸 144일 만에 해낸 겁니다.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은 예전에는 비트코인 욕을 엄청 했었죠. 돈 세탁을 위한 돈이라는 둥 이런 소리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부터 입장을 완전히 바꿉니다. 스테이블 코인 USDC 아시죠? USDC의 발행사인 서클에다가 4억 달러 투자를 발표하고 나서 블랙록의 기관 고객들 중에서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을 조용히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모펀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블랙록 자체 자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승인된 직후에는 이런 말을 했었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다. 금을 대체할 글로벌 자산이다. 월스트리트의 제일 큰 스피커 중에 하나인 레리 핑크의 이런 발언 때문에 비트코인은 금처럼 완벽하게 제도권 안에 들어온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돈을 굴리는 블랙록의 CEO가 이런 말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뉴욕 거래소에 천문학적인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그동안 상장사 중에서 비트코인 보유량으로는 항상 최고를 달리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제치고 블랙록이 세계에서 비트코인이 제일 많은 회사로 올라섰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던 시점에 27만 4천 개가 조금 넘게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2020년부터 비트코인을 모았는데 4년 동안 사모은 양을 블랙록은 3달 만에 뛰어넘은 겁니다. 지금은 30만 개도 훨씬 더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헤데라가 블랙록하고 파트너십을 진행하는 것 같이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렸었는데 발표 직후에 헤데라는 하루 만에 가격이 2배가 넘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블랙록에서 사실 무근이다.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파트너십이 아니라고 발표를 했죠. 이 발표를 하자마자 가격이 40%가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면 지금 크립토 시장 주도권을 블랙록이 완전히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냥 블랙록 이름만 살짝 들려도 이렇게 미친듯이 펌핑이 오는 걸 보면 운용자금 1경원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라는 타이틀이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룡 같은 블랙록이 앞으로 주목하고 있는 섹터는 뭘까요? 블랙록뿐만이 아니고 세계 경제시장 전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분야죠. 형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RWA 실물자산 토큰화 이겁니다. 처음 들어보시거나 들어는 봤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형님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말 그대로 현실 세계에 있는 실물 자산들을 온체인으로 불러와가지고 토큰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그리고 곡물이나 석유, 금 같은 이런 상품성 자산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 예술품 심지어는 탄소 배출권 같은 것들도 블록체인에서 토큰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실물 자산들을 토큰화하려고 하느냐? RWA를 통해서 기존의 실물 자산 시장의 낮은 유동성 그리고 높은 진입 장벽 같은 이런 비효율성들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RWA의 적용 사례는 역시 이런 부동산이겠죠. 부동산의 토큰화를 통해 가지고 소유권이나 임대권을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면 기존의 복잡했던 거래 방식과 소액 투자의 불가능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부동산 시장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이 될 거고 엄청난 유동성의 증가를 촉진시킬 겁니다. 그리고 예술품이나 소장품들도 토큰화가 된다면 고가의 소장품들의 조각 투자 이걸 해가지고 소유권의 일부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동성과 접근성이 엄청나게 향상이 되겠죠. 그리고 증권이나 금융상품의 토큰화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자금을 모집하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가 있을 것이고 주식시장은 지금 내가 만약에 주식을 팔면 2거래일 이후에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토큰화를 통해서 우리 크립토 시장처럼 24시간 열려있는 이런 T+0의 시대가 개막될 수도 있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는 RWA 시장이 16조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을 했는데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2경 1600조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런 꿀통을 블랙록이 가만히 그냥 쳐다보고 있을 리가 없겠죠. 지난 2월에 블랙록에서 이렇게 기관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컨퍼런스를 했던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정말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자리에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비중을 28%까지 늘리라고 블랙록이 이렇게 파격적인 발언을 한 게 알려졌었죠. 근데 이 컨퍼런스가 겉으로 보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앞두고 블랙록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자리였는데, 비들 아시죠? 블랙록이 얼마 전에 처음으로 출시한 RWA 펀드 이름인데 출시되기 한 달도 전에 있었던 이 자리에서 벌써 비들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출시를 예고를 했었고, 비들이 출시가 되면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코인들도 브리핑을 하면서 VIP 기관 고객들에게 수요 조사를 하는 내용도 정보원을 통해서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들을 설명을 하면서 Just a taste, 그냥 맛보기일 뿐이다, 이런 워딩을 쓰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채 토코나 펀드의 중심에 있는 이 비들이 맛보기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거 제가 최초로 밝히는 겁니다. 이 비공개 컨퍼런스 안에서 더 은밀하게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비공개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짜 블랙록이 공을 들이고 있는 프로젝트를 공개를 했는데, 자, 무슨 프로젝트인지 궁금하시죠? 사실 제가 이걸 오픈을 할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심을 한 제일 큰 이유는 하루에도 몇 분씩 저한테 가슴 아픈 사연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던 그 당시에 저를 도와줬던 고마운 분들이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제가 받았던 그 마음들을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큰 결심을 하고 공개하는 것인 만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요거 안 하셨으면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군더더기 없이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들이 제 정보원이 보내준 자료 중 일부인데, 이 친구는 지금 영국에서 블랙록의 VIP 고객사 중에 한 곳인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면 블랙록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프로젝트를 준비를 해왔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여러가지 기술적인 지표들도 정말 치밀하게 분석이 되어 있고, 예상되는 자금 조달 규모에 따른 수익률도 꼼꼼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정말 놀랐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뭐 세력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자주 했었지만, 사실 세력이라는 게 정말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자료를 보면 정확히 어떤 시점에 이렇게 덤핑을 시키고 얼마의 가격으로 얼마 동안 매집을 할지도 상세하게 플랜이 짜여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개미들만 계속 손해를 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게 어떤 코인인지 공개를 하겠습니다. 블랙록이 가격을 의도적으로 누르면서 이렇게 비밀리에 매집을 하고 있던 코인은, 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업비트에서도 오래전부터 상장이 되어 있던 코인이고요. 저도 가끔 한 번씩 차트 살펴보던 종목인데, 이게 왜 이렇게 안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였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은 작전주 뭐 이래 부르죠. 사실 이런 코인들은 기술적인 분석이 의미가 없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상승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여러 가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저도 제가 이 자료를 받았을 때부터 지금 꾸준하게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종목을 모자이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지금 여기서 아무렇게나 공개를 하면 뭐 저는 상관없지만, 제가 좋은 뜻으로 공유하는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악용을 해서 이걸 뭐 돈을 받고 판다든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고요. 또 제 정보원의 신변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조심을 하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010-5528-2156 010-5528-2156 이 번호로 블랙록 이렇게 문자 한 통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을 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가, 이 종목이 거짓말 같고 못 믿으시겠으면 그냥 지나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저처럼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은 꼭 연락 주셔서 수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라는 곳에서 얼굴도 모르고 만나는 거지만 이게 또 계기가 돼서 좋은 인연으로 많이 이어지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렇죠? 자,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과 빠른 소식들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